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이번에는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을까요? 제가 일주일, 예. 예, 일이 있어서, 예, 하루 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과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호르무즈를 봉쇄를 했어요. 미국이 봉쇄한다는 입장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확하죠. 이제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이제 이란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이 유조선들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이 지나간 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은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가는 물량들입니다. 나머지 물량들은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이동되는 이제 물량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싼 가격에 이란산 원유를 계속 좀 수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란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생필품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란 입장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것들을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원활하게 좀 수입을 했었다면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면서 미국이 봉쇄를 하면서 봉쇄한 거죠. 예, 봉쇄를 봉쇄하면서 결국 이제 이란 또 그러면 같이 좀 씨를 날려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이란도 피해를 받는다라는 걸 좀 압박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빨리 그 중국에게 너희가 좀 힘을 좀 써봐라.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중일 대상으로 와서 좀 뭐 좀 해라라는 압박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던 부분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발 리스크는 조금씩 시장에서는 좀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란발 리스크가 시장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예를 들면 핵을 쏜다거나, 전술핵이라도, 만약에 떨어뜨린다거나,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그 지상군 투입인데, 지상군 투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투입하고 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상군을 추가 투입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면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낙제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선택지는 두 가지잖아요. 시간 끌다가 결국은 협상 마무리. 그게 아니면 그냥 미국이 대공습, 그러니까 공습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빠져나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양쪽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공습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공습이 나오고 나면 분명히 미국은 군사행동을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철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흔히 확전 우려감이 완화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걸프 주요 산유국 그다음에 이란과의 또 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차를 두면 유가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시장은 이런 거죠. 유가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지금은 모른다. 어쨌든 미군이 군사행동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좀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시장이.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두 달 후에 유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자극,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후에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이란발 리스크에서는 조금 더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좀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와 지금 연동을 안 하잖아요. 유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걸 좀 상승 전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좀 이 이란발 리스크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발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스닥도 지금 양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스닥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지금 미국 주식이 안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란발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방송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출연하는 대부분의 경제 방송에서 다 이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시장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쟁의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시장은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이란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방향성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왜? 시장은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은 끝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전쟁은 끝난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일 뿐이지 방향성을 꺾을 수 없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뭐 AI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훼손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AI 관련 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이런 고평가됐던 부분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싸졌다라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는 조금씩 그런 거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변동성은 이제 변동성은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구간이고, 결국은 방향성은 다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 오히려 이란발 관련 리스크를 그러니까 고민할 때,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끝물이 다 와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어떤 게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 특히 나스닥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 실적 발표 시즌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란발 리스크보다는 지금 당장의 호재성 재료가 있을 수 있는 이 기술주, 이쪽에 조금 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펀더의 시즌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호르무즈니 이란인이 하는 것들 일단은 한 번은 꺾고 가자, 이런 지금 시장에 반영된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기관에서도 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S&P 500의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 모간에서는 주말에 리포트를 통해서 V자 반등 가능성을 보여준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만 CTA 자금이 380억 달러가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S&P 500 종목들의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수익 성장 평균이 14%로 프로젝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뭐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은 다 실적 컨센을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마이크론의 실적에서도 일단은 알 수가 있었던 부분, 그 다음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처럼, 어쨌든 이쪽 AI 관련, 하드웨어 관련 쪽은 계속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역시도 어쨌든 AI 관련해서 피해를 볼 거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시장의 장기적인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실제로 실적이 나오다 보면, 실적을 발표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AI 관련 기업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어닝쇼크가 날 만한 기업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하물며 시장에서 항상 어차피 열등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코이런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전이라는 가격 조정을 주는 이벤트가 없었던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오고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은 흔히 말하면 좀 숨고르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매수권에서 조금은 이 과매수를 좀 해소시켜줬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번 실적 시즌은 아무래도 뭐 세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온전히 시장의 긍정적인 실적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실적 시즌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에너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WTI가 지금 103불, 102불 중반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주말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지금 유가가 또 튀어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원짜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속출하는 모습,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금 현물 선물 가격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걸로 시장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가 전망 일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유가 상승을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가가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자극될까? 특히 코어 쪽이 많이 자극이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러우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미국 물론 맞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자극되고 그다음에 코어도 자극된 건 맞지만 그 앞전에 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부분은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서비스업이었어요. 서비스업이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임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는 러우 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결국은 그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 그에 따른 이제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 그 보복 소비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고용을 또 급격하게 하고 그에 따른 또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서비스 업쪽에 흔히 말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거거든요. 끝까지 흔히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던 요소는 대부분은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흔히 말하는 소비를 둔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 150불까지 올라갔다. 물론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 헤드라인을 자극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옷을 뭐 한 벌 살 걸 덜 사게 되는 거고 외식을 한 3번은 정도 할 걸 외식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업 물가 자체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서 소비를 둔화시켜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코어 CPI 자체를 오히려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이제 CPI를 보자면 CPI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어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나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에너지가 CPI 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분위기와 이제 움직이는 주가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2달러 50전 그리고 크루드 브렌트가 101달러 60전에서 일단 선물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혜주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갔는데 대한항공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도 우리 미국 증시에서도 좀 항공주들의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해봐도 괜찮을까요? 항공주는 뭐 일단은 이번에 뭐 델타 항공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항공유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델타도 이 관련해가지고 전망치를 조금 컨센을 좀 낮췄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는 항공주 관련 쪽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2분기, 3분기에도 잘 나올까라는 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유가가 인상됨에 따른 흔히 말하는 이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잖아요. 그에 따른 흔히 말하는 그 항공 수요가 줄어드는 건 조금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항공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이란전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또 대표적인 수혜가 또 항공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괜찮다. 앞으로 실적은 이란전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달 안에 만약에 그 군사작전을 마무리를 한다면 그러면 항공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이란전 리스크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주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 구간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델타가 2.8%, 유나이티드가 2.7%, 사우스웨스트가 2.7% 빠지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화물 가격을 올렸어요. 재밌는 네, 것이 맞습니다. 티켓값이 아니고 수화물 가격을 아주 올려서 이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운임비를 올리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항공 섹터, 항공 회사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에서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히토류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카타르 LNG 시설이 지금 사실상 좀 파괴가 됐고 복구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쇼티지 우려가 있습니다. 헬륨 얘기했죠. 나프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좀 투자하면 우리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그 이란전에 관련된 수혜주를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쨌든 뭔가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쪽에 수혜가 되겠다라는 건 물론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수혜주를 찾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그들 종목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이란전과 관련 없이 뭐 좋게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AI 하드웨어 관련 쪽을 저는 계속 이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말고 그냥 순수하게 뭐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관련 쪽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딱 지금 현재 이 이란전으로 인한 수혜가 되는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란전으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에너지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전쟁 때도 좀 비슷한 건데요.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지금 이쪽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결국은 두바이산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오늘 그 마린 트래픽 요즘에 뭐 사실 뭐 잘 안 보도 예전에는 뭐 볼 일이 없었던 이 지도긴 한데 어쨌든 마린 트래픽을 요즘 많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걸프만이죠. 미국의 걸프만 쪽에 엄청나게 많은 유조선들이 속된 말로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그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 경질유를 지금 미국산 경질유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브랜딩을 통해서 충분히 대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산 원유 수입은 확실하게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만큼 메리트는 올라간다. 거기에 알래스카 중진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개발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뭐 저렇게 돈 들여서 저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까지 합쳐서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불확실하면 두바이산 유보다는 오히려 성질이 좀 비슷한 이 알래스카 쪽에 대한 또 개발도 해봐도 되겠다라는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란전으로 인해서 당장의 수혜가 되는 것보다 이 이후에 흔히 말하는 산업이 바뀌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골라 LNG라든지 그다음에 킨더무건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정유사 중에서도 이제 정제로 유명한 발레로 에너지,
뭐 마라톤 페트롤륨, 그다음에 필립스 66 이런 종목들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요 네. 이런 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그런 물결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메인 주들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금지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네, 뭐, 확실하게 이 움직임은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건설됐을 때, 실제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뭔가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창출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 들어서는 지역의 에너지 가격을 좀 높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좀 이게 화력 발전 같은 그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든지 뭐 풍력 쪽이 또 들어선다면 소음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근데 시대적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AI라는 것 자체가 군비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도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풀 겁니다. 정책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에너지 관련 부분도 같이 확충하라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소음이라든지 환경 관련 문제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뭐 대표적으로 이제 SOFC 같은 블룸 에너지 관련 그런 종목이 뭐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좋은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SOF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나중에는 되겠죠. 뭐 SMR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차세대 에너지로 좀 뜨고 있는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 속도가 더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AI 하드웨어 관련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시장은 답을 찾을 거예요. 지금은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쪽에 자꾸만 건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이 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면 외곽으로 조금 더 입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외곽으로 빠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센터는 속도감 있게 지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는 결국에는 네. 전력까지 결부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회사들이 전력 관련된 이 계약을 안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할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에 은행권부터 실적 발표가 1분기께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주요하게 볼 게 있다면 지금 은행도 있고 TSMC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보면 좋겠습니까? 뭐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AI 하드웨어 쪽에 계속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ASML이라든지 TSMC 관련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그러니까 이 장비단 뭐 테라다임이라든지 그다음에 KLL 이런 종목들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 종목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ASML과 TSMC 모두 마이너스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발동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